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가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란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3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사 종류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골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얘기의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오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때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어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주어 역할을.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에.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are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ke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면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보이죠? 보이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체의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which.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berry girl. The ber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ber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유디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고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 대명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리를 해둡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따로 이제 오문구에 있지만 자, 사람의 경우에는 주로 apostrophe s를 사용하죠. 이렇게 Tom's father 이렇게 탐의 아버지 하면 사물일 땐 주로 전치사 of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뭐의 the name of the city 이름이다 도시의.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소유격을 쓰고 아니면 of 목적격을 쓰기도 하죠. 그것의 이름 하면 its name 아니면 the name of it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소유격은 자, apostrophe s, 그다음에 of 아니면 소유격이나 of 목적격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격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연서 of.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postrophe 쓰는 경우, 소유격을 쓰는 경우, 소유격 형태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다? O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 세 가지다. 이렇게 쓰는데 자, 관계대명사는 apostrophe s는 안 씁니다. apostrophe s는 사람 명사일 때만 쓰는 거니까 다른 경우 요 두 가지 형태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소유격,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죠? 그런 관계인데 소유격을 사용한 대명사의 소유관계 표시. 그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격이라는 말은 소유격, 주격, 목적격 이런 거죠. 이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내지는 역할이란 말이죠. 소유격이란 얘기는 소유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I know the city and its name is Wisconsin. 자, 미국의 북쪽에 있는 좀 작은 주죠. 자, 나는 그 도시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위스콘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게 영어에 있다. 우리말은 없지만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it's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뭐의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선행사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whose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직독직해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소유격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I know city가 있고 and the name of it is Wisconsin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됐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d와 it, 즉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 그게 바로 이제 관계대명사죠.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the name of which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앞에는 콤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새로운 문장이 왔잖아요. 그죠? 콤마 그대로 오고 the name of which 이렇게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잘 안 쓰죠? 어떻게 써요? 얘를 앞으로 빼죠. of which를 앞으로 빼서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이 문장의 맨 앞에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쓰고 어디에 쓴다? 문장의 맨 앞에 쓰죠. 그래서 I know the city of which the name of is Wisconsin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ho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일 때는 항상 whose이지만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사물일 때는 소유격을 of which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whos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se는 사람, 사물이 다 되는 거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여기 있던 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왜 없어졌느냐? 소유격의 대명사 뒤에는 관사를 쓰지 못해요. 한정사라고 하죠, 소유격은. 한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나의 그 차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둘 다 한정하고 왔는데 어느 게 더 구체적이에요? 당연히 my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my car 이렇게 쓰죠. 아니면 the car 하든지. 그래서 둘 다 한정어기 때문에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my car, 소유격이 오면 더가 필요 없는 거죠. 똑같이 the name, of which the name은 which는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of which가 묶어서 소유격이 되면 이제 관사가 여기선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서처럼. 네,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 형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죠. 문장을 연결하는,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 안에서 소유격이라 하면 소유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소유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명사를 연결한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사람일 때,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우리가 whose를 일반적으로 쓰죠. 뭐 of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whose 씁니다. 사물일 때도 역시 whose 됩니다. 그리고 of which 이렇게 됩니다. 문법책에 보면 of임이 안 나온 책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of which 다 됩니다. 아니면 whose. 뭐 당연히 짧은 거를 당연히 더 선호하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영어에서는 당연히 whose를 더 선호하겠죠. 자, 문장을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Their jobs are doctors. 그들의 직업들이 다 뭐냐면 의사들이래요. Their죠. 이건 인칭 대명사입니다. 누구누구의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말엔 없는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그게 뭐다? 네, 관계 대명사. 그래서 whose가 되는 거죠. Whose jobs are doctor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석을 잠깐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따로 옮은 게 있지만 자,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것 비인칭을 말고는 대부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I know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그들의 직업이 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사의, 그 사람들의 직업이 의사다. 또 The city네요. 자, 사물이네요. Its name, 그것의, 나는 도시를 아는데 그것의 이름이 위스콘신이에요. 그러면 또 얘는 지시대명사죠. 소유격, 뭐 그것의 이름. 얘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바꿨습니다. 그래서 whose name is Wisconsin. 자, 해석 이렇게 합니다. 직독직해.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됐죠?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을 구분하는 것도 해석을 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오냐 안 오냐 하는 것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뒤에 가서 문장이 어색한지 맞는지로 문법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of임, of which, 관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whose로 바뀌면 관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사가 있는데 그죠? 관사가 왜 없어지느냐?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he's the car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소유격도 너도 한정어라고 하는데 너보다는 hs가 더 구체적이 당연히 구체적이니까 더를 안 쓴다는 거죠. 보시면 I know the city of whi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그 도시를 압니다. 그 도시 이름이 위스콘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of which 쓰고 the name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whose로 바뀌니까 더가 없어졌죠. 왜? 소유격이 앞에 있으므로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사람 명사 다음에 of음도 마찬가지입니다. I know the poet. 시인을 아는데 그 시인의 이름이 뭐다? 바이런이다. 입니다. 영국의 시인.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바이런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사람이니까, by of whom 썼는데, 역시 whose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역시 더가 없어졌죠? 그래서, 소유격이 왔기 때문에, 정관사 덜 생략. 자, 역시 해석은 직독직해. 나는 안다 그 시인을, 그 시인의 이름이 바이런이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대명사의 종류와 역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 우리 5가지 대명사의 종류의 하나죠. 의문.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그게 의문대명사죠. 물음,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고 계시겠죠? 의문대명사는 뭐 개념은 읽으시면 되는데, 자, 종류. 이렇게 사람, 사물, 선택. 이렇게 나뉘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주로 사물. what도 사람이 되긴 하지만 선택을 나타내는 who, what, which의 주격 형태가 있습니다. 주격 형태라는 거는 주어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죠? 목적격은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고요. 소유격은 뭐예요? 소유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 격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관계. 그래서 who, 사람들 who, whom을 쓰는데 앞에 전치사가 없으면 who를 써도 돼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whose. 여기 눈여겨보실 게 우리가 인칭대명사 보면 소유격, 소유대명사 배우잖아요. 그죠? I, 주격이 I고요. 목적격이 me예요. 소유격이 my죠. 그죠? 나 1인칭일 때. 나 1인칭 소유대명사 뭐예요? 나의 것, mine이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사람일 때 whose, 누구의, 누구의 것이 형태가 같아요. whose, 누구의. 그러면 소유격은 뒤에 플러스 명사고죠.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형용사 역할이에요. 네, 됐고요. 사물은 주격, 목적 전부 다 what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니까 당연히 소유격은 없죠. 사물이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입니다. 사람, 사물,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내용. 그래서 which, 어느 것, 어느 사람이, 또 어느 것, 어느 사람을. 그걸 보시면 which하고 what은 주격, 목적 형태가 같죠. 그리고 who는 주격, 목적이 원래는 다른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m을 who로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문대명사 역할을 보시면 의문 대명사라고요. 보세요. 의문 또 우리 부사라는 게 있죠. 얘는 의문 대명사기 때문에 잘 보세요.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 역할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잖아요. 어디 안에서? 의문문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 보세요. 주어 역할. What made her happy? 자, 이 의문문 안에서 보세요. 의문문 안에서 주어가 뭐냐면 what이 주어예요. 무엇이 만들었니 그녀를 행복하게. 오형식이죠. 문장으로 따지면 오형식이고 보시면 이 what이 의문을 나타내지만 대명사기 때문에 그 의문문 안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조심합니다. 또 목적어 역할 당연히 해요.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의문 대명사 당연히 대명사 일종이므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Whom will he choose as his partner? 그의 파트너로 그는 누구를 선택할까? 이때 원래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된다. 자, 누구를이라고 해요. 누구를. 뭐의 목적어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will choose의 목적어죠. 누구를 선택할래. 근데 맨 앞에 쓰죠? 아까 주어일 때,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쓰니까 문제 안 되는데, 이렇게 목적어, 뒤에 보어일 때도, 이 의문대명사는 문장에 맨 앞에 써야 돼요. 문장에 맨 앞에 써야 된다. 네. 그래서, who, 아니면 whom will he choose as his partner. 이렇게 됩니다. 보호입니다.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What will the water become? 자, 그 물이 무엇이 될까? 자, 보호는 주격 보호라서 주어처럼 무엇이라고 해석하죠? 무엇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튼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있는 become이란 동사의 보호로 쓰인 거예요. What, 무엇이 will the water become? 물이 되니, 될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끝으로 형용사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가 대명사 자체가 형용사 역할이 있어요. 그죠? 대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의문 형용사, 즉 소유격이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 의문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의문 형용사 같은 말이에요. 소유격 같은 말. 보세요. whose book, 누구의 책이니 이것이 이렇게 되죠. 누구의 형용사죠. 이렇게 써도 돼요. whose
is this book? 이 책은 누구의 것? 얘는 뭐예요? 뭐예요? 아까 했죠? 소유 대명사. 정확히 말하면 의문 소유 대명사죠.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이거예요. 소유 대명사. 의문을 나타내는 소유격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물어보는 소유 대명사. 누구의 것이니? what도 돼요. 무슨 꽃이니? 이것은. 소유격은 아니지만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무슨 꽃 이렇게. What kind of flower is that? 이렇게 써도 되죠. 위치도 되죠. 형용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의문 대명사는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단 말이죠. whose는 소유격, 사람이니까 소유격을 따로 쓰는 거고 what하고 which는 따로 소유격은 없지만 뒤에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를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야,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써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예요.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요.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부사절의 역할과 위치. 자, 부사절이 뭐냐. 자, 종속절이라는 걸 먼저 압시다. 종속절이 뭐냐면 종이죠, 종. 종속절. 영어는 원래 있는 문장이 주절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이지. 주인이 되는 절이 있고 여기에 접속사와 함께 주어 동사가 들어가요.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얘가 바로 종속절이야. 종이란 얘기지, 종. 주인 말고 종이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요리사가 5명, 기사가 7명이잖아. 청소부가 9명. 내가 거기서 청소하잖아, 그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종이 있어, 종이. 그래서 이 종의 종류가, 딸을 종자예요, 그죠? 이 종류가 3가지인 거지.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야. 얘의 종류가.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부사절을 보는 거지. 명사절은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란 말이야.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본다는 얘기지. 이 종속절의 종류가 이렇게 3가지란 얘기야. 그 중에 부사절은,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Don't come early. 자, 일찍 오지 마라. 일찍이 부사란 말이야. 그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온다.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보자. Before we are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또 His reply was too quick. 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른. 그지? 너무 빠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his reply was quicker. 뭐뭐보다 it should have been. 그래야만 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사를 수식한다. 자, 매우 일찍. 이렇게 부사가. 근데 부사들도 마찬가지야. ever did before. 그네 전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다시.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 수식. 자, 그것이 should pp는 아까 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지? 그래야만 한 것보다 더 빠른. 부사 수식. It ever did before. 그것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일찍 겨울이 왔다. 이런 거지. 즉, 겨울, 이때 있은 겨울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일찍.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수식한다. 그게 바로 부사절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사절이 뭘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속절의 역할이에요, 역할. 됐죠? 부사절. 종속절의 종류는 3가지고, 부사절 역할은 이렇게 또 3가지입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속절과 달리, 다른 종속절이라는 거는 뭐 명사절, 또 형용사절과 달리 위치가 자유롭다.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다. 주로 뭘 수식한다? 주로 뭘 수식해?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부사절은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We could get over the trouble. Get over 하면 무슨 뜻이죠? Get over. 극복하다.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s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지. 자, 동사 연결된 거 보세요. 도와줬기 때문에 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자,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역할은 똑같아.
위치만 다른 거야. 역할은 똑같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자, 왜? 강조하려고. 당연히 끝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강조하는 거겠지. 똑같아. 그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은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위치는 끝에, 중간에, 앞에 올 수도 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다. 주로 뭘 수식한다? 뭘 수식한다? 동사. 동사 수식. 기억합니다.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 어디 있던 간에. 주로 앞에 있는 것, 부사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놨다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봅시다. 시간의 접속사.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자, 특히 여기 여분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돼. 특징. 물론 뜻을 외우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해. 그런데 이쪽 특징 잘 보세요. 갑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야. why the time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시점이야. 이나 기간이야. 한 시점. 자, 그 다음 보세요. while이야. 뭐뭐 하는 동안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하는 일이야. 자, 시점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밥 먹는 동안 이렇게. 그죠? 일어난 일.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 정말 중요해.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는 동안. 그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죠? 내가 요리하고 있는 동안 그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동시에 발생할 때 쓰는 게 while이야. 잘 됐죠? 자, 정리합니다. 특징. 자, when은 그냥 막연히 한 시점이나 인생의 어떤 기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해돼? 자, 이때 기간과 이때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거 구분해야 돼. 자, 어떤 시점이나 기간, 인생에서 기간.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while은 비교적 긴 시간, 몇 시간 동안 또 뭐 며칠 동안 내가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뭐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걸쳐라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동시 발생을 나타낼 때 while을 쓴다고. 근데 뭐 as 보세요. 잘 봐. 뭐뭐 하면서 내지는 할수록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똑같은데 동시 똑같은데 얘는 뭐냐? 변화야. 그냥 동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뭔가 변하는 거야. 즉 나이를 먹어갈수록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변화야. 그렇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잖아. 산에 올라가는 거랑 온도가 내려가는 거랑.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다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게 while과 as의 차이점이야. 뉘앙스 알겠지? 오케이. 자, 차이야. 자, 일단 이 세 개를 구분 잘해야 돼. when은 하나의 시점. 기간은 인생에서의 기간. while은 어떤 일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as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as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죠. 그래서 뭐뭐 이후로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시제랑 쓰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지. 현재 완료랑. since는 뭐뭐 이후로.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before, after는 됐어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로. until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이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죠. 주어 동사 아니라. 다음에 since, as soon as 했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도 접속사로 쓰여요.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뭐뭐 하자마자 뜻이 있다고. once. 두 가지 쓰여요. 시간도 되고 조건도 돼요. once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once.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이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접속사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whenever 대신 every time 써도 돼요. 얘도 접속사로 쓰입니다. 부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여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기억하시고 각 접속사별로의 특징도 꼭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됐니? 자, 이 의미 보자. 해석합니다. whenever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기간. 내가 어렸을 때 인생의 기간이에요. 어렸을 때 I live in LA. LA에 살았다. while이 아니라니까. 어떤 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렸을 때 어떤 인생의 시간이라고. 또 John cooked dinner. 자, 이거란 말이지. 요리를 했다 뭐 하는 동안,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근데 이때 또 as는 아니란 말이지. 왜? as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뭐가 있다? 변화. 그렇지.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했다는 변화는 아니야. 자, 이런 거란 말이야. as, it was. 내가 더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변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지. 변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as를 쓴다. before 됐어요. before you cross the road. 길을 건너기 전에 항상 look both way. 양쪽 길을 다 봐라. He had car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After he called you. 그가 너한테 전화한 후에. We discussed the problem.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 까지. Came to a conclusion. Came to a conclusion 하면 결론을 내리다 하죠.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하길 때까지. 떠나도 좋아.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오자마자. Once you start, you must finish it. 이때 once가 뭐라고? 네가 일단 시작했을 때, 아니면 시작하면 조건도 된다고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너는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Whenever I saw him,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플레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 공부는 안 한다. 그래서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이 when하고 while, as를 비교하셔서 시점, 동시, as는 동시 플러스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쓰세요. 네, 이번에는 접속사 세 가지 when, while, as. 자, 공통적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접속사들인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when입니다. 우리 보통 뭐뭐 할 때라고 많이 쓰는 접속사죠. Telephone always rings. 전화기가 항상 울립니다. When you are having a lunch. 네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뭐뭐 할 때죠. 포인트가 뭐냐면 시점,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동시에 그 시점에 어떤 시점 짧은 시간에 일어날 때 근데 그때 같이 일어나는 무언가를 묘사할 때 쓰는 게 when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울린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시점, 짧은 시간일 때 when을 썼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when은 접속사는 while하고 as와 달리 뭐뭐 할 때 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자,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심. 자, 항상 뭐 과거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시점이잖아요. 그죠? 시점이니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while입니다. While you are studying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그녀가 돌아왔어. 비교적 긴 시간입니다. when하고 차이점이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진행이죠. 동시인 거 똑같아요. when이나 while이나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while일 때는 좀 더 길고 길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while을 씁니다. 그래서 밥을 30분, 1시간을 먹는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건 보통 기본 서너 시간, 그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시간이다 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입니다. 자, he was telling me the story. 그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s we got ready to leave. 우리가 떠날 준비를 했을 때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 됐죠? when은 뒤에서 비교하겠지만 when은 짧은 그리고 while은 조금 더 긴 둘 다 동시. 근데 as는 어떠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양쪽이 다. 양쪽이 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세 문장을 보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실 텐데 I was waiting for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온 건 어때요? 짧은 시점, 한 시점, 짧은 시점이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딱 비가 오고 시작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while I was waiting for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린 동안, 자, 접속사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진행 중이라 좀 긴 시점이죠. 진행 중이라 긴 시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동안 it started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을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한 점, when이 시점이라면 while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긴 기간, 어느 정도 좀 더 긴 시점을 의미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as I was waiting for bus, I listened to music. 자, 내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죠. 비가 오는 거랑 또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 이 두 가지 경우랑은 또 차이가 뭐냐면, 자, 버스를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비가 오는 건 어느 순간에 그때 이제 오는 거지만, 얘는 두 개의 일이, 즉 종속절과 주절이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가 올 때 또 기다리는 동안, 여기는 기다리면서. 그래서 일단 의미로 비교해 보시면 좀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포인트는 거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when도, while도, as도 다 동시에 어느 정도 동시에 발생하는 일을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들이 를 묘사하는 접속사례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제일치 예외, 그 중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제일치 예외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제일치. 시제일치가 먼저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시제를 사용하는, 뭐로? 동사로죠. 동사로 시제를 나타내는 것. 그게 시제일치고요. 시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제라는 게 보통 이미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의미고요. 당연히 항상 시제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즉 과거의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 미래의 시제를 쓰는 것, 이게 시제일치예요. 뭐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를 쓰는 것, 이것이 시제일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표 치시고요. 시제일치의 예외란 뭐냐면 그 원칙에 대한 말 그대로 예외예요. 즉 원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미래 일인데 현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다른 시제를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이것이 바로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부사절.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먼저 부사절이 뭔지 봐야겠어요. 주절의 앞, 중간, 뒤. 위치는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부사절로 와요. 뒤에 문장 끝에 중간에도 옵니다. 그리고 앞에 오기도 합니다. 강조하려면 부사절을 앞쪽으로 옮겨서 강조할 때 이렇게 위치가 이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앞으로 오면 주로 콤마와 함께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의 시제일치는 일체 예외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일이 없어요. 봅니다. 먼저 시간의 부사절. when, before, after, until 같은 거죠. 그래서 when he comes home, 그가 집에 올 때, 미래 일이에요. 나는 그에게 그것에 가야 말할 것이다. 앞으로 왔을 때인데 미래 일인데 현재 썼습니다. 왜?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의 부사절, 동사를 수식하죠. 왔을 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부사절이다. It will be long before 하면 한 단어로 그냥 곧 이렇게 하죠. 머지않아 곧. 이때 before도 머지않아 곧 미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comes를 씁니다. 왜? 역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 if unless가 있습니다. 뭐뭐라면 unless는 if not, 뭐뭐하지 않는다면. 조건의 부사절도 미래 대신 현재를 씁니다. If it rains tomorrow, 비가 온다면 내일인데 왜 현재를 썼느냐?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The match will be put off, 그 경기는 연기될 것이다. Unless you study hard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죠? unless니까 너는 get a bad grade, 나쁜 성적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시제일치 예외다. 주의입니다. 자, 명사절인 경우, 형용사절인 경우, 그리고 부사절이지만 시간 조건이 아닌 다른 부사절에서는 원래 시제를 써야 돼요. 보시면 do you know if, 이때 if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명사절입니다. 동사 노의 목적어인, 그러니까 원래대로 미래를 써야 돼요. 또 형용사절 I don't know the day, 그날을 몰라. 어떤 날이냐면 그들이 거기에 갈 날이죠. 역시 얘도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미래. 부사절입니다. 근데 도에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죠. 그러니까 부사절이지만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므로 원래대로 미래를 쓰죠. 또 he will come back, 그가 돌아올지라도 I will do my best for the world,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그래서 미래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시제를 일치를 지키지 않았지만 맞는 문장이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